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유독 건설주를 중심으로 거대한 붉은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평소 시장의 변두리에 머물던 섹터가 하루아침에 주도주로 등극하며 시장의 모든 자금과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는 강력한 쏠림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대우건설이 장중 한때 17% 넘게 폭등하고 재계의 맏형격인 삼성물산 역시 9% 이상 급등하며 두 기업 모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등의 진원지를 따라가 보면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중동의 화약고에서 들려온 단 두 가지 소식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2주간의 정역적인 휴전 합의, 그리고 뒤이어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SNS 메시지였습니다. 시장은 먼저 2주라는 어찌 보면 찰나와도 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휴전 그 자체에 열광적으로 안도했습니다. 끝없이 고조되던 군사적 긴장감과 일촉즉발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연쇄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첫 신호탄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명분은 충분했지만 투자자들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의 후속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파격적이었고 기존의 외교적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중동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자 세계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에게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막대한 자금을 외부의 원조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파괴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금의 물꼬를 미국이 직접 터주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란 재건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의 가치를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대체 무슨 돈으로?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이란 스스로가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길이 열리자 모든 계산과 전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당장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에만 최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제 이 거대한 자금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는 강력한 신뢰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즉각 반응했고 그 거대한 자본의 파동이 태평양을 건너 오늘 한국의 건설주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앞으로 막대한 돈이 걷히고 그 돈이 고스란히 건설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대한 그림은 이제 모두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전 세계 수많은 유수의 건설사들을 모두 제치고 유독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돈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이토록 강하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미국과의 지정학적 그리고 산업적 관계 속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의 비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술적 표준을 정하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도저가 땅을 밀고 철근이 올라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즉 시공 단계에 투입되는 돈은 전체 예산의 무려 49%에 달합니다. 가장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로 이 시공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완벽한 역할 분담이 나타납니다. 플루어나 벡텔 같은 세계적인 미국 기업들은 바로 그 6%의 영역, 즉 전체 사업의 판을 짜고 두뇌 역할을 하는 하이엔드 설계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49%의 영역, 즉 현장에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밥그릇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치열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자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전체 파일을 함께 키워나가는 완벽한 보완 관계인 셈입니다. 미국이 밑그림을 그리고 국제 자본의 물꼬를 트면 한국은 그 거대한 자본이 현실 세계의 인프라로 구현되는 최종 단계를 책임지는 최적의 파트너십 구조가 이미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이런 환상적인 분업 구조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건설 잘하는 나라가 한국뿐인 것도 아닌데 왜 중동의 왕족들과 미국의 자본은 이토록 한국 건설사를 깊이 신뢰하는 걸까요? 그 신뢰에 뿌리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단숨에 일으켜 세웠던 거대한 중동붐의 신화와 깊숙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서구의 유수 기업들이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극악의 사막 환경과 상식을 파괴하는 공사 기간을 한국의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도끼를 품고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밤낮 없이 24시간 현장을 돌리고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으로 바꾸며 사막 위에 도시와 플랜트를 세웠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왕가와 수뇌부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할 속도로 사막 위에 기적을 창조해냈던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실행력과 책임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기억, 즉 강력한 레퍼런스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전쟁이 막 끝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속도와 신뢰가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고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국가의 절박함 속에서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사의 과거 성공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빠른 속도만으로는 21세기의 치열한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건설사들이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혀 의외의 데이터가 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석유 제품 수출국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원유라는 검은 흙을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황금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유 플랜트를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유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필사적으로 복구해야 할 것은 바로 국가 경제의 심장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원유의 가치를 극대화해줄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할 때 이미 세계 6위 수출국이라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낸 한국은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국가 재건의 명운을 건 파트너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완벽한 분업 구조,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역사적 신뢰, 그리고 경쟁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플랜트 기술력까지 이 세 가지 강력한 축이 맞물리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의 막대한 재건 자금을 다시 한번 쓸어 담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림은 단순히 이란이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휴전 합의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중동 전체를 짓누르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공포와 확전의 우려 때문에 멈춰섰거나 지연되었던 사우디의 넘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수많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재건 수요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것을 짓는 신규 건설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시장의 개화를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0년대 우리 경제의 기적을 이끌었던 중동붐이 땀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1차원적 성장이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제2의 중동붐은 최첨단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부가가치가 과거와는 비교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눈앞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향하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위기는 파괴를 만들지만 파괴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재건의 부를 창출한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정 종목의 17% 급등에 흥분하기보다 왜 미국 주도해 조성된 막대한 재건 자금이 결국 한국 건설사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경로와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명한 투자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돋보기를 들고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재건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둘째,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별로 과거 중동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플랜트 수주 이력을 가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유시설, 담수화 플랜트, 항만 등 과거의 성공 경험을 가진 기업에게 유사한 프로젝트가 집중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과 같은 건설 장비주들의 수출 데이터를 매달 주시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굴착기, 펌프카 등 장비가 먼저 현장에 투입되므로 이는 전체 재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기회에는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2주간의 짧은 휴전이 다시 깨지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아 공사 대금 결제가 막힐 위험,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건 붐으로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이 모든 변수와 위험 요인까지 고려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붉은 숫자들이 그저 하루짜리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의 서막일 수 있다는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